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사도 궁금해하는 진짜 미국 주식. 저희가 이번 주도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썰을 풀고자 3인방이 모였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실적 발표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실적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다 준비를 못할 정도까지만 사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이미 염두에 두고 장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실제 잘 나온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은 뭐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미스해버리면 미스해버리면 조금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막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아니 다우가 35,0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요. 120년 동안 올라온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S&P 500이 40번째 상승 최고치 한 거 올해 아시죠? 들어서 예. 그렇죠. 대단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혜감이 클 것 같아요. 미국 주식 꼭 해야 된다는 거. 어.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을 이렇게 쭉 놓고 봤더니 제일 처음에 발표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화요일 새벽에 공개가 되는 네. 테슬라. 테슬라 실적 저희가 하기 전에 또 잘 나올 것 같아, 못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나올 것 같다? 네. 아니, 이분이 아주 그냥 눈치가 아주 긍정적이라서 늘었습니다. 나는 아주 긍정적. 긍정적인 사고방식. 근데 월가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컨센서스 예, 자체도 참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분위기는 그러니까 뭐 그 자체는 괜찮은데 그다음 어닝 가이던스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칩 부족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렇죠. 약간 좀 낮출 걸로 보이니까 지금 현재 기업 실적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야 돼요. 자비가 모든 없어, 이 게. 시장. 예, 자비가 없어요. 뭔가 하나 부족하면 장이 빠지기 때문에 약간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미 EPS나 매출은 비트할 걸로 보이지만 어닝 가이던스 약간 낮출 걸로 보이다 보니까 뭔가 한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아,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추정치를 상회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간당간당하게 맞추거나 거기서 약간 뭐가 하나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실망감으로 바로 맞아요, 반영이 될 맞아요. 수가 있다는 네, 거에서 일단은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가 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그렇죠. 어닝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보니까 이게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 5시 반이면 우리 시간 화요일 새벽 6시 반 정도가 되겠죠? 그때 수익 컨퍼런스 콜을 한대요. 이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뭐 말씀하셨던 칩 공급망 문제 그다음에 우리 뭐 슈퍼차저 얘기 나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급이 좀 업데이트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 실적 발표 이번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점들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먼저 판매량. 판매량. 차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 그렇죠. 몇 주 전에 이제 테슬라가 미리 이렇게 살짝 언급은 해놓긴 했어요. 그 일론 머스크 트윗에도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난 20만 1250대 차량을 납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1분기에 납품이 18만 4,80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른 거죠. 향상이 된 건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몇 차례 조금 그 납품이 지연됐던 그 모델이 있거든요. 신형 모델인데 에스플레이드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얘네가 이제 포함이 된 건지 아닌지도 조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판매도 보시면 좋아요. 중국 이 밸런스가 인용한 중국 여객 자동차 협회 자료가 있었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테슬라가 2분기 중국에서 약 9만 2천 대를 생산을 하고 그 중국 전역에서 6만 3,500대를 판매를 했대요. 근데 지난 6월까지 그 한 분기 동안 중국이 테슬라 전체 생산의 약 45%, 그다음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 아까 판매량 아까 20만 대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 지난해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했던 비중이 한 27% 정도 됐나? 그거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는 얘기가 됐는데 중국에서 우리 좀 힘들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의외인데? 또 이 부분이 정말 맞는지 이 컨센서스나 이런 유추한 내용들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슬라 그 실적을 볼 때 규제 크레딧을 판매하는 게 자동차를 판 거보다 더 많잖아요. 탄소 배출권. 근데 이번에도 이 규제 크레딧이 판매하는 영향이 수익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분기 지난 1분기에는 테슬라가
그 다른 회사에 판매한 탄소 규제 크레딧이 매출에서 46%가 증가한 5억 1,800만 달러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경쟁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규제 크레딧을 굳이 사지 않고 자기네가 스스로 감축을 하려고 전기차 생산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판매량이 줄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공급 부족에 따른 그 칩 문제, 이 칩 문제가 업데이트되는 상황을 조금 언급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죠.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 말하는데, 이 원자재 확보를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좀 힘듭니다. 아니면 어디와 계약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지난 목요일에는 그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드는데 핵심 광물이 그 니켈인데, 이 니켈을 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있긴 네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 하락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락이 그 이번 2분기 실적의 손실로 반영이 되는지 이거를 또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회사의 역량 강화 부분, 뭐 그 우리 텍사스 공장, 그다음에 독일 그 베를린 공장 이런 게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언제부터 도대체 납품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업데이트 되는 거 들어보셔야 되고, 완전 자율주행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너무 체크할 게 많은데.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그 가이던스, 컨센서스가 나온 거를 언급은 그래도 해드릴게요. 블룸버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 최고치를 넘어선 8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야후 파이낸스 기사에서 보면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85.8% 증가한 112억 1천만 달러 기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 있고, 주당 순이익이 전분기 44센트에서 118% 올라간 96센트로 예상을 한다.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또 그 웨드부시 증권에서는 어떻게 봤냐 하니까 매출은 89% 증가한 113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110억 달러는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당 순이익도 90센트 넘어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고객에게 최근에 보낸 투자 메모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테슬라의 남은 그 3, 4분기 납품량이 총 90만 대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 4분기 합친 게. 뭐 이런 얘기를 투자자들에게 메모를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바클레이즈에서는 주당 순이익을 기존 92센트에서 1.08달러로 올렸는데, 그 2분기에는 어떤 그 실적 상승으로 인한 그 이익 개선이랑 단기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기는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 다 상쇄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올리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요인들이 다 소멸돼서 저평가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차량 판매가 뭐 호조가 있고, 뭐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노력들을 긍정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세한 거는 또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예상치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거기에 간당간당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잘 보시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세원 앵커가 물어본 슈퍼차저. 20일에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서 슈퍼차저 충전소 네트워크가 다른 전기차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트윗을 남겼거든요. 이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아니 그럼 어떻게 오픈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조사와 어떤 뭔가 계약을 맺어서 그 충전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아예 네트워크를 개방해서 그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겠냐 하는 예상이 있어요. 이제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개방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뭐 어댑터를 만들어서 뭐 나눠준다든지 이런 건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어닝콜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질문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아마 자세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전 세계에 25,000대 가량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슈퍼차저 언급이 나오니까
골드만삭스가 궁금한 거지. 얘네가 이거를 자선 사업처럼 하지는 않을 텐데 여기서도 이익을 창출하겠다. 돈을 벌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얘네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고 계산을 해봤대요. 네. 그랬더니 연간 250억 달러 이상을 벌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오픈하겠다는 거야? 뭐 하고 있다가 자기네들끼리 잘 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여기저기 의견도 들어보고 좀 보고 왔더니 일각에서는 그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막 개발하고 하는 게 자기네가 뭔가 막 이러려고 보다는 그 대의가 있다. 그 테슬라의 어떤 대의가 전 세계의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이지 어떤 테슬라의 독과점은 아니다. 이들의 목표가. 좀 더 큰 꿈과 빅픽처를 그리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오픈하겠다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 가지 분석은 저는 이게 약간 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충전 네트워크 공유를 위해서 상당수의 충전소를 계속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공급되는 전기가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전기라면 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해내는 전기라면 테슬라가 뭐 각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게 그치, 되고,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좀 추구를 하는 아무래도 일환으로. 충전소를 새로 만들게 된다면 뭐 환경에 대한 좀 인센티브를 주는 주 같은 데에 만들 거고 어떤 새로운 지원금을 창출해낼 수 있으니까 아주 미치는 사업은 아닐 거야. 라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저는 괜찮은 일리가 아이디어네. 일리가 있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이런 얘기가 드니까 테슬라 고객들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죠. 싫겠죠. 왜요? 아니 우리한테만 자기만의 우리한테만 해줘야지. 프리빌리지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남한테 해주니까. 맞아요. 네. 이게 어떤 테슬라를 사는 이유, 네, 그렇죠. 뭔가 스페셜티가 있었는데 그치.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 슈퍼차저 대기줄이 길어요. 그러니까 뭐 적지는 맞아, 그게 않지만 불편하다, 그거. 적지는 않지 미국에도 지금 한 10,000대 정도 있는데 이게 적지는 않지만 막상 가보면 거기에 여유 공간이 맞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테슬라 차량들 그 줄 서서 충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전 대기줄 안 그래도 긴데 더 길어질 수 있다.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우려가 많고 제가 준비해온 거는 오늘 짧게 이 정도. 테슬라 실적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단순히 뭐 EPS 매출이 예상치를 넘어섰냐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넘어섰고 또 가이던스는 어떻고 슈퍼차저 내용까지 네. 너무 많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주목해 근데 볼 여기서 만한 좀 게. 그래도 장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테슬라 실적이 나왔을 때 이미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 상황에 따라 좀 팁을 좀 주세요. 그 녹화 전에 미리 말씀을 했는데도 테슬라에 대해서 좀 신중하셔, 장 본부장님이 그죠? 테슬라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별렇게 좋은 얘기 반, 나쁜 얘기 반. 애정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기업을 반반. 근데 마음대 이제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데 일부 나쁜 얘기 하면 사실 반반이지만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종목 왜 이렇게 뭐라 할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실적이 좋을 걸로 보이지만 왜냐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장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를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다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 여러 가지 이제 뭐 짐 크레머까지 어떻게 나올지를 봤더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EPS하고 매출을 맞출 것이나 예상치를 넘어갈 것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닝 가이던스에서 뭔가 걸리지 않을까 싶어갖고 최근에 여러분들 그 기업들이 어닝 가이던스를 예전에 많이 발표했는데 요즘 많이 발표 안 해요. 예.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어닝 가이던스 발표할 때 보게 되면 뭐 대충 이런 거예요. 뭐 원가가 올라오고 그걸 이제 소비자 전가시키지 못하니까 우리 기업 실적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보통 포인트가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테슬라가 원래 연간 생산 대수, 인도 대수가 딜리버리 대수가 80만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얼추 한 분기 두 분기 몇만 대입니까? 하반기에만 90만 90만 대라고 대. 하죠. 그러니까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90만 대가 적절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90만 대를 오늘 만약에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다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쉽게 못 밝히는 거는 미국의 어떤 문화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CEO 입에서 90만 대를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진짜 올해 연말 가서 못 맞추면 소송이 이어져요. 너가 그렇게 이거 다 샀다. 그러네, 주주들이. 예, 나 샀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강력하게 얘기 못할 거고 조심스럽게 예, 얘기하구나.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죠. 근데 일단은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이렇게 안 좋은 요인 얘기할 때 일단은 칩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낮게 보고 있다는 게 좀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0.94센트, 그러니까 96센트, 94센트를 보고 있는데 EPS 기준이 그런데 월가의 평균의 의견들은 약간 낮게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 94센트보다요? 예, 그거보다 한 91센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은 증가하려고 대부분 다 증가한다 보니까 매출은 크게 엇나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테슬라가요? 네, 굉장히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상승 뭐 세기형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 기대할 건 실적이 만약에 매우 잘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엄청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그 한 방에 올 많이 수가 좀 있는데 낮아진 상태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실적이 오히려 거꾸로 나온다 그러면 하락의 흐름이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주분 상당히 힘들 시간을 보낸다고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는 반반인데 어쨌거나 조금 더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안 좋은 쪽의 의견이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밑에 댓글 뭐 장군사님 테슬라 싫어하셔 이게 아니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테슬라 많이 보유한 거 압니다만 지금 테슬라가 여러 가지 그 일론 머스크의 입이라든지 이런 단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실적으로 한번 다 깼으면 좋겠어요. 그런 흐름들을 깨고 한번 다시 한번 올라오면 좋은데 역시나 좀 실적을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실적은 아시겠지만 장 끝나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요일 날 새벽 장 마감. 여섯 장 시간. 그러니까 한 5시 반 정도의 5시 실적 반 전에 자체는 할 거예요. 발표가 근데 중요한 거 되겠죠? 뭐냐면 그 반전에 하는 거는 EPS하고 매출 맞췄냐 못 맞췄냐 그 게임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일단 일론 머스크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떤 좋은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 그러지? 그런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